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삶의 목적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에 보면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깨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으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전 가장 좋은 점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공자가 표현한 게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부록 미혹되지 않는다, 유혹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유혹되지 않고 이것들을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저는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은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나요? 하루 중에 언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사실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저는 현대인들은 거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수많은 미디어와 수많은 컨텐츠 그리고 수많은 바쁜 순간들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시간과 여유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잃으시면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자신을 알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깊은 침묵의 시간, 깊은 자기만의 고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명상이어도 좋고 사색이어도 좋습니다. 멍 때리기라도 좋아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규칙적으로 깊은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게 되고 어느 순간 이 직관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도 굉장히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깊은 침묵의 시간, 고요의 시간으로 홀로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이게 바로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미러링은 이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타인이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타인의 모습은 다 객관적이고 다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관점을 가지고 보거든요. 이 관점, 이 안경이 결국은 자기 자신인 건 거예요. 이 관점과 이 안경을 알아챌 때 분명한 자기 자신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모습이 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싫어하지? 그것들을 잘 찾아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내가 진짜 싫어하는 단점 또는 나의 단점 또는 나의 가족의 단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는 단점이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이야기인 거죠. 반대로 내가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또는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 이 동경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점이 있거든요. 왜 동경하는지 보면은 이 동경의 포인트가 내 자신의 깊은 욕망이거나 내 자신의 유아기 때의 결핍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볼 때 무언가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거나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을 알아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 시각이 트이기 시작할 때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 투영된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많이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넌 뭘 하고 싶니? 너는 누구니?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구체적인 질문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써가면서 그 답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보면은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나를 신나게 하는가? 이런 걸 보면 기쁨의 원천을 알 수 있어요. 또는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가? 이것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원인, 감동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엇이 나를 꿈꾸게 하는가? 상상력의 근원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이 나를 뛰어나게 하는가? 차별화되게 하는가? 자기의 강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다르게 하는가? 나만의 독특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와의 대화를 성심성의껏 인터뷰하듯이 하고 이걸 적어 나가다 보면은 자기 자신과의 충실한 대화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통일한 깨달음, 어찌 보면은 그 전체의 입체적인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삶의 힘의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자기가 아닌 모습들에는 더 이상 집착하지도 않고 유혹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신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청춘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아는 진짜 노력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춘들이 자기 자신다워지고 자신의 발견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고요한 침묵의 시간, 미러링,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청춘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청춘을 청춘답게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